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어떤 화두는 지금 11월 8일 날 앞두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일 텐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었을 텐데 그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 오늘 박우열 연구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우열 책임연구원님. 지금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일 텐데 이미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결과를 모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의 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틀 남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90% 정도 이길 거라는 게 컨센서스이고요. 거의 한 10석에서 20석 정도 앞설 것이다. 이것이 하원은 거의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경합주 지역으로 민주당, 공화당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하원 다 거의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일 텐데요. 이제 이틀을 앞두고 이 컨센서스대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 결과를 까봤더니 민주당이 이겨버리느냐, 이런 식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도 공화당이 가져가는 분위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컨센서스일 텐데, 그럼 이게 원래 이변은 항상 이 결과들 안 나왔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선 일단은 가장 좀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진짜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갔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좀 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역대 중간선거 결과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중간선거 전후로 증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이제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액이 나오고, 또 중시 성과도 좋았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공화당이 이겼던 경우만 따로 분리를 했을 때 또 역시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중간선거 전후로 사실은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혹은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간에 사실 성과가 나쁘진 않았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벤트 자체가 결과랑은 크게 상관없이 일단 이 이벤트 자체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줬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맞아. 좀 기업들 투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로직을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실제로 증시가 움직였던 데이터를 찍어보면 올랐던 경험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랐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일 텐데, 공화당이 둘 다 가져갔을 때는 어떤 섹터가 좀 저희가 유망하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지하는 정책들을 좀 비교를 해봐야 어느 당이 이겼을 때 좀 어느 섹터가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고 있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의 이런 선호하는 지지 정당이나 이념, 그런 정책을 뜯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거의 90%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뭐 반대로 이민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 한 90%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식으로 유권자들끼리 아예 이제 이념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공화당이 상황을 다 가져갔을 때는 신재생이나 이런 친환경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뎌질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재생 테마가 거의 한 지지난달쯤에 IRA 이후에 좀 모멘텀을 받았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공화당이 좀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ESG 섹터 전반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특히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은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웨스트버지니아 이런 지역인데 이제 애초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렇죠. 이제 ESG를 한다고 이제 화석 연료를 좀 덜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ESG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공화당의 이런 반 ESG 정책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ESG랑 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결국에는 뭐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사실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어차피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예. 목표점은 찍혀 있는데 거길로 가는 속도가 이제 예, 속도가 맞죠.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사실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IRA가 폐기된다라고 하는 맞아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공화당은 과거에도 기후 변화는 가짜라는 식으로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트럼프가 예, 트럼프는 네, 아예 맞아. 뭐 기후 협약 탈퇴도 하고 이제 기후 변화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지금 바로 중간 선거에서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화당이 되는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을 때 좀 신재생 테마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단기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공화당이 둘 다 됐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좀 힘이 떨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좀 좋게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공화당이 됐었을 때 과거의 경험치를 살려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섹터에서 증액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업종이 좀 성과도 괜찮았고 이익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IT랑 헬스케어 쪽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됐을 때 좀 유리한 여건이 형성이 네. 됐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또 IT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최근에 또. 예, 사실은 좀 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이 있는 한에는 사실은 성장주가 좋기 힘든 환경이기는 해요. 이것도 당장 볼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연준이 좀 정책을 다시 피봇시키는 순간이 온다면 그쯤에서는 이제 정보통신이나 뭐 그렇죠. 헬스케어 이런 맞아요. 업종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빠져 있고 정책 지원도 어떻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변수는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오잖아요. 혹여나 만에 하나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 하원은 사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원은 사실 가능성이 없고 상원을 혹시라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양상이 좀 나올까요? 네, 사실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하원이 가능성이 없기는 한데 수치상으로 보면 10%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가능성 있고 10% 정도.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쪽으로 최근에 기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 격전지에서 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바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어느 당이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말을 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원이 민주당이 가져갈지 공화당이 가져갈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원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거의 90%는 공화당이 먹고 간다라고 네. 보는 거고 민주당은 아직 격전지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을 때는 어떤 섹터가 좀 좋게 유망하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아예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을 지지하고 또 IRA 모멘텀을 받고 있었던 섹터들이 최근에 주춤했었지만 이게 지금의 공화당 우세라는 컨센서스를 뒤집고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섹터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이제 조정도 생각을 받았으니까 탄력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될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겼을 때. 민주당이 이겼을 때 아, 여기는 진짜 이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섹터가 뭐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간 선거 전후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이제 딱히 안 좋았던 섹터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좋을 만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IT나 헬스케어를 꼽는 거고 굳이 지금 안 좋게 볼 만한 섹터는
이게 선거 때문에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23년도에 이제 좀 매출을 많이 내고 이익이 나올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섹터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쵸, 게 좀 시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겠죠. 일단은 뭐 살 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갖고 결국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관건은 ESG랑 재생에너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도주의 역할을 다시 이어가느냐, 예. 아니면은 살짝 속도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냐, 이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여튼 결과 저희도 지금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예. 11월 8일 날 저희도 한번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10분의 주식 9월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